안녕하세요, 오토헤럴드 김은기입니다. 오늘 만나볼 모델은 메르세데스 AMG의 G63입니다. 흔히 G바겐 또는 G클래스라고 불리죠. AMG G63, G바겐이라고도 불리죠. 1979년에 첫 출시되었고요. 40년 정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모델입니다. G바겐 하면 뭔가 좀 이 독특한 아이코닉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요런 비슷한 오프로더 모델들이 그렇듯이 첫 시작은 이제 군수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모델은 이제 W460 모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W463 모델이 2세대 모델이고, 앞에 보시는 모델이 3세대 W464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8년 제네바 모터쇼를 통해 최초 공개되었고요. 국내에는 2019년 9월에 첫 출시되었습니다. 3세대 변경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3세대 변경 모델에서도 G클래스 고유의 디자인 철학이 그대로 계승되었고요. SUV 모델들 중에는 이제 뭐 잘 알려진 지프의 랭글러가 있겠고요. 최근에는 디자인 변경을 통해서 좀 모습이 많이 바뀌었지만 랜드로버 디펜더 같은 경우도 이 모델과 좀 비슷한 컨셉의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변경, 지난 2018년 완전 변경을 거치면서 동글동글한 느낌이 추가된, 그렇지만 이제 G클래스의 박스형 실루엣은 그대로 계승된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G클래스 하면 이제 독특한 도 손잡이가 문 닫을 때 약간 이 철컹철컹 하는 느낌, 소리가 들리죠. 그런 부분도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뭐 트렁크에 노출형 스페어 타이어가 장착되는 부분, 그리고 보닛의 모서리처럼 이제 볼록 솟은 방향 지시등이 자리한 부분, 요런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요 완전 변경에서도 각종 첨단 사양이 탑재되고 차체 무게가 줄고 알루미늄이 투입되었지만, 요런 G바겐 G클래스 고유의 디자인 철학,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AMG 모델이라서 AMG 라디에이터 그릴을 찾을 수 있고요. 요런 세로형 그릴이 이 안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앞쪽에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대형 엠블럼이 한가운데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같은 경우도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갖추고 있고요. 전면 디자인에서 이런 약간 동그스름한 주간 주행등이 헤드램프에 같이 들어간 부분,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방향지시등이 들어가는 부분, 좀 더 재밌는 디자인 철학,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그란 멀티빔 헤드램프인데요, LED 헤드램프인데 이제 안쪽에 84개의 LED 모듈이 들어갔다고 해요. 여기 이제 시동을 끄면 이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주간주행등이 들어오는데 약간 이 G클래스를 새롭게 상징하는 느낌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인치 AMG 10스포크 경량 휠이 탑재되어서 차량의 역동성을 요 타이어와 휠만 보더라도 알 수 있겠죠. 디자인에서 좀 요 모델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굉장히 요 깍지고 사각형의 측면 도어를 꼽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약간 사다리꼴 형태의 휀더 디자인, 그리고 이렇게 머플러가 측면으로 빠진 부분도 요런 G클래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면부는 이쪽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도어는 이런 식으로 열리고, 트렁크도 꽤 넉넉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이 뒤쪽을 열 수는 없나? 뒤쪽을, 바닥을 열 수는 없네요. 뭐 특별한 뭐가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이제 12V 충전 소켓이 있고, 다양한 물건을 적재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런, 근데 이제 사각형의 꽉진 디자인에 비해서 요런 쪽 바퀴 위쪽 부분이 솟아오른 게 약간 이 바닥 부분의 수납 공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여유롭진 않네요. 문을 닫을 땐
예, 이렇게 꽉 닫아야지 됩니다. 예, 문을 뒷자리는 이렇게 열고, 뒷자리에 2열에 탑승해 보면 지금 확실히 AMG 모델이라 그런지 시트도 붉은색으로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주고 있죠. 뒷자리 탑승해 보면 뒷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센터 터널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 않네요. 뒷자리에서는 공조 장치 버튼이 있고 송풍구도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열선 시트를 제공합니다. 2열은 무릎 공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여유로워요. 주먹 2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 앞좌석에 비해서 뒷좌석이 살짝 좀 높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개방감이 있고, 무엇보다 이 측면도가 사각형으로 확 트여서 약간 열차나 버스를 탄 듯한 승차감을 제공하네요. 이 공간은 이렇게 뒤쪽으로 약간 리클라이닝도 가능하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컵홀더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 뒤쪽 공간이 확 그냥 뻥 뚫려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이 모델의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를 보시면 이제 앞쪽에는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계기판과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와이드 스크린 콕핏이라고 불리죠. 요런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서 외관에 약간 클래식한 느낌과는 좀 상반되게 안쪽은 실내는 굉장히 첨단 디스플레이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3세대 변경을 통해서 이전 대비 길이와 너비가 약 120mm 좀 넓어졌어요. 그래서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바깥에 깍진 디자인만큼 실내도 약간 좀 여유로운 공간 구성을 갖고 있고, 차체 크기를 보면 이제 전장 전폭 전고가 4880mm, 1985mm, 그리고 전고가 1975mm의 휠베이스가 2890mm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이 깍진 디자인만큼 실내 공간도 이제 특히 루프 쪽 디자인이 굉장히 머리 위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 대비 약 170kg이 가벼워졌다고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알루미늄과 그런 소재들이 많이 투입이 되면서 차체 경량화가 이루어진 거죠. 이를 통해서 물론 이 워낙에 좀 차체 중량이 무거운 모델이지만 연료 효율성이 좀 더 높아졌고요. 그리고 뭐 가속 성능 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월등한 모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승차감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도심 위주로 주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딱딱하지 않더라고요. 스포츠 모드랑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했는데도 생각보다 그렇게 딱딱하지 않고, 그리고 컴포트 모드에서는 오프로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WC-본, 앞쪽에 WC-본 서스펜션이 탑재되고 뒤쪽으로는 트레일 링크라는 서스펜션이 탑재되는데, 이를 통해서 각 바퀴의 댐핑을 전자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워트레인은 4.0L V8 바이터보 엔진이 탑재되었고요. 그리고 TCT 9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4매틱 4륜구동을 제공하고 있고요. 최고 출력은 585 마력을 제공하고, 이제 트레드 토크는 86.6kgm을 제공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의 순간 가속 성능이 이제 4.5초에 이르는 놀라운 성능을 발휘합니다. 지금 8기통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할 경우 실린더 비활성화 시스템을 작동되면서 8개의 실린더 중 4개만 사용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연료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겠죠. 프로도 모델인 만큼 기본적으로 앞바퀴와 뒷바퀴에 이제 40대 60의 구동력 배분을 갖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후륜구동 기반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센터 콘솔 위쪽에 위치한 이 3개의 버튼을 통해서 디퍼런셜 락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면의 상황이 불규칙한 곳에서 좀 더 원활하게 차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AMG 모델이다 보니까 굉장히 우렁찬 차량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또 배기음도 조절할 수 있어요. 파워풀, 밸런스 요 2가지 중 선택할 수 있고, 이게 차가 좀 육중한 크기를 자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주행하는데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이제 사방에 카메라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이 센터 콘솔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그래서 앞뒤 좌우 버디뷰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주행하는데 생각보다 좀 덜 거북스럽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약간 이 깍진 디자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약간 차체 측면이나 후면부가 굴곡이지거나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행하는 데는 생각보다 좀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이 차의 주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센터 디스플레이는 터치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센터 콘솔에 위치한 약간 조이스틱 버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조작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살짝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나오는 모델이 좀 나온 지 좀 됐기 때문에 그런 건지 휴대폰 무선 충전 뭐 그런 것들은 제공하지 않고요. 운전석에 앉으면 이 시트의 허리 부분을 이렇게 볼스터 부분이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차체가 뭐 측면으로 이렇게 커브길을 돌아 나갈 때 한쪽으로 쏠릴 경우 이 볼스터에 쏠리는 쪽 부분이 부풀어 오르면서 몸을 굉장히 잘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후측방 경보 시스템 같은, 그리고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좌우측 차선을 인지는 하는데 경보 정도만 하는 시스템입니다. 차체 크기와 중량을 감안할 때 약간 좀 무서울 정도의 가속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 도심에서 주행할 때도 전혀 부담이 없을 정도의 서스펜션 세팅을 갖추고 있고, 여느 오프로드 모델답지 않게 운전대의 조향감도 굉장히 무게감도 주행 속도에 맞춰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조향 성능 또한 굉장히 우수한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배기음이 진짜 이 가속 페달을 조금씩 밟을 때마다 느껴지는 이 배기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또를 달리다 보면 변속기 반응이 굉장히 매끄러운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도 굉장히 변속기 세팅이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대신 이제 엔진의 토크는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되게 약간 극단적인 기대 이상의 이런 오프로드 모델 중에서는 진짜 가장 놀라운 성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 이 G클래스만이 갖고 있는 매력이 분명 존재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벌써 이제 40년이 넘었지만 역사를 더해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가 약간 궁금해지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벤츠 G63 AMG 오토헤럴드 김은기였습니다.